저는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가을이 안 가서 그런 거죠. 정가을이를 왜 안 보내냐고요. 봄, 여름, 겨울도 아니고 가을이가 갔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봄, 여름 아니죠. 가을입니다. 아, 좀 이럴 때 리액션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괜찮다라고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 아니죠. 가을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여자축구단 소속 정가을입니다.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월드컵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은 음, 뭐 물론 현역 선수로 뛰고 계시지만 네네. 오늘은 해설위원으로 자, 네. MBC에서 데뷔를 했어요. 해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뭐 대결했습니까? 대결했습니까? 야, 외국 선수 이름 대기? 이름 대기 해설위원이 이름 대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 걸로 안 괜찮아요? 아무튼 오케이. 지금 뭐 여자 월드컵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야. 사실은 저희가 세 경기를 다 마치고 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더 좋지만 뭐 현역 선수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소속팀 사정도 있고 네. 해서 두 경기를 지금 마친 상황이고요. 세 번째 경기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얘기 나눠볼 만하고 워낙 또 여자 축구 레전드시고 또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된 거는 두 분이 또 나름의 어떤 사제지간이라고 할까요? 아우 인연 있죠. 네. 네, 저 간단하게만 소개를 축구 해주시면. 대표팀 코치로 있을 때 정가을 선수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27? 27살이었어요? 네. 오늘 더 어리게 봤는데. 27, 다섯, 아무튼 한참 할 때죠. 야, 네. 그때 제가 또 윙포드였잖아요. 네네. 또 정가을 선수가 또 윙포드더라고. 네네. 윙포드입니다. 그래갖고 야 하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같이 좀 네. 코치 선수로서 네. 활약을 했죠. 오늘 그래서 음. 코치 선수는 이제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죠. 오늘은 딱 해설위원으로 해설위원으로 편하게. 아주 정달하게 네. 빅판하고 네.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자면 네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밝게 시작을 했지만 월드컵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좀 첫 경기 콜롬비아 상대로 2대0 네. 패라고 봐야 되죠. 경기 내용상으로도. 그리고 사실 두 번째 경기 기대를 좀 했어요. 좋아질 것이다. 모로코. 사실 우리가 첫 경기 끝나고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하기 너무 힘들었다. 어. 왜냐면 또 같은 선수고 동료들이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는 제가 막 기를 많이 넣어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길 거니까 시원시원하게 약간- 골 하면 된다 네. 했는데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력 뭐 좋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1차전서부터 예상 외로 콜롬비아가 너무 괜찮았어요. 네, 너무 강했고 또 근데 그에 비해 또 우리도 준비를 꽤 했다고도 언론에도 계속 보도도 됐죠. 네,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네, 구간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최대한 지금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구간도 뭐예요? 그냥 안 꺼내려고 아, 했는데 오케이. 네, 네. 고강도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죠. 네네. 그래서 나름의 이제는 또 그 고강도라는 게 저강도는 아니니까 네. 고강도니까 이제는 많이 또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되게 많이 좀 기대를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해설을 하면서 같은 또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았나 또 이런 게 좀 보였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어떤 게 좀 이렇게 뭐 우리 준비를 잘했잖아요. 콜린벨 감독이. 근데 뭐가 문제였던 것 같지? 확실하게. 진짜. 준비를 잘했다고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네. 많이 했다. 네,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는 그 콜린벨 체제에 들어가서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밖에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일단 예상이 가잖아요.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래서 동료들 많이 네, 때문에. 되게 선수들도 신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고강도 훈련을 뭐 했대요? 그렇게 따지고 드시면 안 되고. 아니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꾸 언론에 안타까워서 그렇고. 그 네. 얘기가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분명히 우리가 그
2002년 히딩크 감독이 4강 할 때도 네, 뭐 파워 트레이닝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도 야 그 선수들이 뭔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해진 체력적으로 그리고 뭐 멘탈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뭔가 더 완성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고강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로. 네. 네. 같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되게 굉장히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국민들께서도 또 질타를 지금 또 네. 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뭐 충분히 또 질타 받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고강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전 월드컵도 보면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 나갔을 때 좀 뭐 파워나 스피드나 이런 피지컬적인 네. 면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한다는 의도로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스포츠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스코어 면에서 지는 게 아니라 과연 피지컬 면으로 보강이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두 분 다. 네. 근데 기술적으로 또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가울 선수도 여기 있지만 항상 그 수준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건 맞긴 해요. 근데 뭐가 정말 업그레이드 됐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뭘 우리나라 그 선수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징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처음 월드컵 당한 그런 모습 경기장에서 왜 저렇게 하지? 그냥 뭐 쫄아 있는 듯한 움츠러든 그런 느낌을 들어서 야 이거 뭐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어쨌든 이전까지 뭐 아시아 대회 이런 거 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성적 면에서 어쨌든 아시안컵 준우승이 최초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쨌든 차이는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느낌도 주는데 이것이 지금 여자 축구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전을 어느 정도 했지만 세계 무대 발전 속도는 더 빨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격차는 많이 벌어졌어요. 네, 벌어졌고요. 저희는 뭐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그만큼 좋아졌 만큼 세계 무대의 선수들도 뭐 유럽 선수들도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걸 오히려 지금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이 월드컵 대회인 것 같고요. 이젠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할 말이 많지만 뭐 지금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을 할지 그냥 그대로 가라앉히게 둘 건지 또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 있었다. 네, 그렇죠. 네. 네. 변화는 없었던 거죠. 음. 제가 이제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를 딱 열어놨을 때 뭐 전술적인 변화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로코전에는 네. 제가 좀 좀 찝자면 더, 네. 오케이. 찝자면 모로코전에 10분 만에 전술 변화를 줬거든요. 어떤 전술 전해줬어요? 10분 만에 이제 포지션 스타트 포지션을 베스트 멤버로 나오는 게 어. 이제 조서연 선수를 사이드 윙으로 포진을 시켰어요. 처음에? 네. 이제 위치상 그 어. 포지션상은 이제는 포지션 상에는 그림 상에는 그쪽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경기 상황에서는 이제 딱 열고 보니 그렇게 위치가 돼요. 네네네. 포지션이 되는데 조서연 선수가 그 자리를 서본 적이 과연 언제 있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도 없었죠.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그렇죠. 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다 챙겨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뭐 친선 네. 경기나 이런 예선 그렇죠. 과정에 없었던 거죠. 없었어요. 네. 오. 뭐 이해를 하자면 네. 정말 이해를 필요해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월드컵 나오기 전에 마지막 네, 실제 출전인데 IT와 경기 전에 그러면은 그거를 시험을 해보다니. 근데 거기에는 완전히
그렇지도 않았나요? 상상도 못한 뭐 최유리 선수가 또 모로코전에는 또 네. 홀딩으로 또 내려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모습을 또 보기도 했고요. 또 이건민 선 아직도 좀 저도 이제는 의문인 게 이건민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원톱이에요. 그렇죠. 네, 원톱이나 뭐 쓰리톱 중에 사이드, 오케이. 공격수 사이드. 아까 윙포드. 전형적인 공격수예요. 네. 근데 지금 미드필드를 뛰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되게 훌륭하시고 뛰어나시니까 우리나라 감독님을 네. 맡고 계시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그 선수들에 맞는 옷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물론 엄청 믿어서 네네.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네. 성인 무대로 올라와서 한 번도 그 위치를 떠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네. 아니 이금민 선수도 평가전에서는 계속 공격수로 네. 나오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물음표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론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한 데가 그렇게 하나도 감독에 나오다가 대해서 하나도 지적이 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네. 선수들도 이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 부상이라든지 경고 누적이라든지 정말 선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선수하고도 개인 면담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 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네. 뭐다 다른 떨어진 느낌. 네. 다른 선수 아니 다른 선수 그 자리에 있는 선수 그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선수를 그 자리에 놓고 경기를 한다? 이건 제가 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로코가 음. 약팀이 아니라는 게 간격 유지도 오. 끝까지 볼도 잘 쳐. 네. 그거는 체력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우리는 그래도 네, 네. 그래도 확률상 좀알 줄 알았죠. 네, 저도 이제는 우리가 확률상 경험상 그렇죠. 그래도 승리 쪽으로 봤는데 음. 어쨌든 근데 그런 정말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모로코랑 그 경기에서 포메이션을 그렇게 가져왔다가 또뭐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골을 먹자마자 바로 또 위치를 변경했죠. 어떻게요? 조세호는 이제 원위치 다시 컴백을 했어요. 그리고요. 골을 먼저 먹고 나서 아니 왜 그래? 글쎄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첫 경기가 완전히 꼴버리면서 첫 경기 안에서부터 맞아. 이미 이 감독님이 좀 혼란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무너진 것 같아. 그 막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전 전에는 그래도 뭐 이겨봅시다 뭐 이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선 두 경기 끝났을 때는 막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 저도 대회 치르면서 저는 감독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왜냐면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봤을 때 되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딱 첫 경기 패하고 나서 지금 김상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한국 무슨 축구를 뭐 어떻게 아직 멀었다. 야, 나 그래서 이게 첫 경기 끝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 감독이 조금은 뭔가 지금 뭔가 완전 네, 이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콜린맨 감독에 대한 신뢰가 제가 여자 축구도 몇 번 갔었는데 봤거든요. 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도 그런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그러진 게 아닐까.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이 황금 세대들이 지금 약간 내리막을 탔다. 그렇죠. 차라리 이 월드컵이 1, 2년 전에만 열렸었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 팬들 사이에서. 요거는 어떻게 1, 2년 전이었어도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고요. 격차가 좀 안 배. 네, 뭐 그럴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는 화면에서 우리는 보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다 굳어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정가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원래는 정가울 선수 한참 젊었을 때 그 황금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 황금 세대 같이 황금 세대잖아. 그 황금 세대가 그 월드컵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월드컵에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다. 엄청 높다라고 했던 때가 네,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꾸준하게 거기 있지도 않고 지금 완전히 깔아앉아서 그래서 좀 더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에? 누구 책임이냐고 이거. 콜린벨입니까? 누굽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콜리베 감독께서는 네.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고 지금 막 남기시고 있는데 이제는 또 개인적인 제 생각도 그래요. 1, 2년을 맡은 게 아니에요 팀을. 네. 그렇죠, 지금 그렇죠. 4년을 이끌어 4년이에요? 오셨어요.
오 마이 네. 갓. 그러니까 야. 안타까운 거는 어?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여자 축구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뭐 네. 열악하다 뭐 그랬는데 음. 지난 4년은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오. 어느 정도 지원이 엄청났죠, 있었거든요. 엄청났죠. 네, 뭐 그 특정 기업이 여자 축구 쪽에 스폰해줘. 후원하면서 어? 제 기억에 그 후원 딱 결정한 게 지난 월드컵 직전이거든요. 그 코엑스에서 뭐 행사도 네, 하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그 4년 동안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친선 경기를 이렇게 약속해서 잡은 적이 거의 이게 없었다고 봐야 되죠. 저도 옛날에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딱 제가 이제는 월드컵 승선하지 못하면서 A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그 부분은 제 기억에 그 전에는 이상한 무슨 국제 대회, 그렇지. 작은 무슨 뭐 어쩌고 어디 아시아문 나가갖고 뭐 시합하고. 뭐 4개 이상 좀 네. 맞아요, 애매한 맞아요. 나라들 네.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든 네. 이- 뭐 중국에서 하는 기회다 거 해가지고 가서 잠깐 하고 오고 했는데 음. 지난 4년은 약간 네. 남자 축구의 형태처럼 네. 어떤 특정 팀을 초청해서 경기 딱 하고 아니면 미국, 그 나라로 미국 원정 평가전 가기도 미국이랑 스테이 하고. 그러니까 남자 축구로 치면 뭐 브라질 내지는 프랑스랑 그거 경기를 잡은 거잖아요. 신성 경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황금 세대가 10년이 지속이 됐으나 뭐 대표팀의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월드컵도 출전하고 뭐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아시안 게임 메달도 따기도 하고 나쁘지 않았지만 과연 한국 여자 축구가 탄탄해졌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저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이제는 네, 저는 진짜. 이제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안 근데 그 좋아요. 선수들이 이걸 다 알아요. 지금 저희의 그렇죠. 인프라적이나 그 선수들이 인터뷰를 지금 보면 뭐 이금민 선수랑 뭐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게 똑같은 얘기. 우리를 보면서 어린애들이 축구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시작을 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정상적인 거는 원래는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서 뭐 성적을 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도록 해서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보다는 지금 우리 선수들은 미래, 투사예요, 투사. 예, 미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여자 축구를 그냥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 마음을 경기를 하니 맞아요. 과연 경기가 부담스럽구나. 과연 경기가 신나가지고 막 펼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실수를 안 해야지. 그래야지 뭐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경기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축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가기 전에 인터뷰하면은 뭐 후배들을 가서 위해. 골을 넣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렇죠. 초등학교 선수들의 뭐 미래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 축구 선수들은 다들 그런 사명감 같은 걸 좀 부담을 많이 그렇죠. 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가을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정가을이를 왜 안 보내냐고요. 봄, 여름, 겨울도 아니고 가을이가 갔어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빼레기. 야, 근데 지금 우리 정가을 선수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한해 뭐 좀 사무친 듯한 느낌. 이게 여자 축구가 원래는 진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 대회만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평가할 수는 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잘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마음이 좀 아프네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기를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그 중에 이제는 언니들 비중이 거의 높아요. 10년 이상을 그렇죠, 여자 그렇죠. 축구를 이끈 선수들이 있고 음. 또 10년 이상을 이끌어갈 선수들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10년 이끌어갈 선수들의 얘기를 정말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끝내고 들어봐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린 선수들의 얘기를. 아니죠. 이제 지금 10년을 이끌어온 선수들의 정말 이야기를 얼마나 어느 정도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10년이 이끌어갈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바꾸고 데려가 나갈 것인가는 지금 우리 여기 10년을 이끌어 왔던 선수들의 말을 들어봐야 얼마나 들어주냐 들어보냐에 따라서 이제는 또 여자 축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도 정말 나눠질 것 같아요.